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체리엄마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특집 제4탄 임플란트 평생 쓸 수 있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3편의 영상을 참고로 하여 임플란트를 끝내고 보철물까지 완성한 분들 중에 임플란트를 심었으니 이제 평생 신경 끄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고가의 임플란트를 힘든 수술을 거쳐서 완성하신 분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평생토록 건강하게 임플란트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구강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제 주특기이고 치과위생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는 어느 부위를 닦아야 제대로 닦는 걸까요? 내 뼈 속에 심겨있는 임플란트도 인공물이고 잇몸 위로 올라와 있는 보철물도 인공물이기 때문에 내 자연 치아와는 달리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병, 치주질환은 자연 치아보다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칫솔질을 해야 하는 부위와 방법도 다르고 보조 구강용품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연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발치를 할 경우에는 임플란트라는 대체제가 있지만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해야 하는데요.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기 위한 수술은 앞선 수술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으셨다면 이 임플란트를 평생 튼튼하게 잘 씹도록 유지하시겠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부위를 먼저 닦아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플라그가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치주 질환은 쉽게 발생합니다. 자연 치아의 경우 음식을 씹는 면에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씹는 면 위주로 칫솔질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임플란트의 경우는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씹는 면을 열심히 닦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닦아야 할까요? 치아 옆면을 3등분 했을 때 잇몸과 가까운 3분의 1 지점에 플라그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부위의 플라그를 깨끗이 제거해 주셔야 임플란트의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닦으실 때도 많이 하시는 칫솔질법인 회전법은 잘 닦이지 않습니다. 칫솔을 가로로 눕힌 상태에서 짧은 진동을 주면서 닦으시면 잇몸에 손상은 주지 않으면서 플라그를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닦을 때는 구강구조상 칫솔을 완전히 가로로 눕힐 수가 없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칫솔을 세운 상태에서 치아를 하나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을 닦을 때와 마찬가지로 짧은 진동을 주면서 치면의 3분의 1 지점을 꼼꼼히 닦아냅니다. 칫솔질을 할 때 연필을 지우개로 지울 때 주는 강도의 힘으로 닦아내셔야 플라그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사이사이로 칫솔모가 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모보다는 미세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칫솔 헤드가 너무 크지 않은 작은 헤드의 칫솔을 사용하셔야 구석구석 닦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음식물이 잘 끼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 음식물이 잘 끼일 수밖에 없는지 지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식립을 하는 건데요.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치아와 임플란트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 끼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소구치와 대구치 6번, 7번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치아 뿌리는 잇몸으로 덮여 있는데요. 건강한 잇몸은 치아 사이사이에 빈 공간 없이 차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치아 사이사이에 차올라 있었던 잇몸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잇몸이 아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식립 이후 임플란트 상부에 크라운이 올라가고요. 잇몸이 평평한 상태에서 크라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잇몸에는 삼각형의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미 아래로 내려간 잇몸은 다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빈 공간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렇게 넓어진 잇몸 사이 공간으로 음식물이나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셔서 따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된 치간 칫솔도 있고 이렇게 간편하게 나와 있는 치간 칫솔도 있습니다. 치간 칫솔의 형태는 사용하시기 편한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닦아내야 할 공간의 크기에 맞는 솔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주 굵은 것부터 아주 가는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솔이 있습니다. 공간에 비해 너무 큰 솔이라면 아예 잇몸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무 얇은 경우에는 허공에 노젓기 하듯이 플라그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솔의 크기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잇몸 공간에 어렵지 않게 들어가면서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치간 칫솔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S 사이즈를 먼저 사용해 보시고, S 사이즈보다 잇몸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지신다면 더 큰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S 사이즈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얇은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의 치간 칫솔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치간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치과에서 발견하게 되면 간단한 처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잊지 말고 치과에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임플란트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